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물류 운송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죠. 이 친환경 운송 솔루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바이오 연료. 이 세 가지 기술들의 뭐랄까 핵심 특징들, 실제 운용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요. 여러분 상황에 어떤 게 가장 잘 맞을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기술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2025년 지금 시점에서 각 기술의 현실적인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 그걸 좀 짚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전기차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 쓰고 소형 배송차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충전해서 한 200에서 400km 정도 간다고 하죠. 네, 맞아요. 충전 시간도 급속으로 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80% 된다고 하고요. 도심 배송에는 이게 거의 최고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도심 안에서 짧은 거리를 계속 도는 순환 배송에는 전기차가 확실히 강점이 있어요. 운영비도 적게 들고 또 조용하잖아요.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걸 실제로 잘 운영하려면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류센터 안에 자체 충전 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전기료 싼 심야 시간대를 잘 이용하는 그런 스마트 충전 전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듣기로는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확 준다면서요. 한 20-30% 정도? 이건 운용 계획 짤 때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비율만 높일 게 아니라 그 배터리 미리 데워놓는 예열 기능 같은 걸 잘 쓰거나 아니면 히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 운전자 교육도 하고 이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직은 대형 화물차 쪽 라인업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전기차가 단거리에 강하다면 장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소차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가요? 수소차,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소 연료 전지차, FCV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수소랑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배출되는 건 순수한 물밖에 없죠. 아, 친환경적이네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충전 시간인데요. 한 5분에서 15분이면 충전이 다 끝나요. 전기차 급속 충전보다 훨씬 빠르죠. 와, 5분에서 15분이요? 그건 거의 주유하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도 400km 이상, 길게는 600km 이상도 가니까요. 그래서 도시간 장거리 간선 운송에는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충전 속도랑 주행 거리는 정말 매력적인데, 근데 역시 문제는 충전소겠죠. 2025년 현재 전국에 31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인프라 부족 문제하고 또 차량 가격 자체가 아직은 좀 비싸다는 거.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허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장점도 확실한데요. 예를 들어서 영하 40도 같은 아주 추운 날씨에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건 겨울철 운영 안정성 면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죠. 장거리 운송을 주로 하는 기업이라면 꼭 눈여겨볼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주자, 바이오 연료. 이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폐식용유 같은 걸로 연료를 만든다니,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걸 기존 디젤차에 그대로 넣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바이오 연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쓰던 디젤 차량 그리고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그대로 쓰면서도 탄소 배출은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와, 80% 나요. 네. 그러니까 당장 전기차나 수소차 인프라에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 점진적으로 친환경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특히 선박이나 항공기처럼 전기화가 좀 어려운 분야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쓴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네요. 그럼 이건 단점은 없나요? 뭐든지 장점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물론 있죠. 지금 바이오 디젤, BD20하고 해서 경유의 20% 섞어 쓰는 게 상용화되어 있긴 한데요. 첫째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구하는 게 좀 과제고요. 폐식용유나 식물성 기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아직은 화석연료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긴 뭐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요. 전기차는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뭐 고체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소는 생산 비용이 점점 내려갈 거라고 하고, 바이오 연료는 특히 선박 쪽 수요가 엄청 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네, 맞아요. 이런 기술들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간단하게나마 어떤 상황에 어떤 기술이 좀 더 유리할지 가이드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매일 운행하는 거리가 한 50km 안팎의 짧은 도심 구간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전기차가 유리하겠죠. 반면에 뭐 200km 넘어가는 장거리 운송이 핵심 업무다. 그러면 충전 빠른 수소차나 아니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중간 정도 거리는 상황에 맞게 전기차와 바이오 연료를 섞어 쓰는 방법도 있겠고요. 차량 크기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차량 크기도 중요해요. 보통 소형 밴이나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소차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주로 어떤 거리, 또 어떤 크기의 차량을 많이 운영하시나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뭐 어떤 기술 하나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운송 환경, 그러니까 뭐 거리라든지 차량 규모, 운영 여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 연료를 전략적으로 잘 조합하는 그런 뭐랄까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맞는 말씀이세요. 기술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걸 도입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제대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말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그냥 차만 바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 대비 효과, ROI라고 하죠. 그게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탄소 배출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만 이게 진짜 성공적인 친환경 물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친환경 물류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차량 기술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친환경 차량으로 거꾸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기술 전환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요. 예를 들면 운송 경로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연비 효율을 높이는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운영 방식 자체의 혁신을 어떻게 함께 이룰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